이번에는 오은영 박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스라이팅. 네,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상황에 적용을 해서 쓰는 것 같아요. 정확히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에 조작을 가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가해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일종의 심리적 학대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봤네? 걔한테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피해자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보다는 이제 현재는 심리적 지배 이렇게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가스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유래돼서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 아주 전형적인 걸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영화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남편은 사실 이제 재산의 목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 위층의 보석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제 보석을 찾으려면 등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가스등은 여러 가구들이 나눴으니까 그걸 밝히면 다른 집들은 이제 이게 불빛이 희미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그 아내가 좀 불이 희미해지는 것 같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라든가 아니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현실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의 감각이라든가 판단을 왜곡을 시켜서 결국은 이 부인이 이러면서 점점 피폐해져 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른 폭력과는 달리 이 가스라이팅은 아주 가까운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거든요. 연인, 부부, 그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 아주 가까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애착의 형태를 띠고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서적인 심리적인 학대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도움을 못 받기도 하죠. 가스라이팅이 사실 시작은 언제나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을 해요. 친밀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니까 너 얘기를 들어주지 어디 얘기해봐. 이러면서 이제 친밀하게 관계가 시작이 돼요. 친밀한 관계가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상대가 한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침소봉대를 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맨날 이렇게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굉장히 폄하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럼 이제 상대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거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러면서 이제 상대한테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 끊임없이 물어보고 상대의 판단을 이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러면 그들이 뭘 알아? 내가 널 더 잘 알지.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조금 고립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 판단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점점 고립이 되죠. 그러니까 심리적 지배가 굉장히 무서운 게 주변 대인 관계를 다 끊어놔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말이 내가 널 위해서 말하는데 내가 너를 가장 잘 아는데 이건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인데 내가 그래도 널 위해서 이런 얘기를 어렵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널 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런 행동은 너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을 결과적으로 이제 고립을 시켜서 더더욱 자기 자신한테 의존을 하게 만들죠. 이제 이런 걸로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피폐해져가는 이런 관계를 이제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세 모녀가 어머니를 그 카페에서 그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행을 해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맞아, 이게 맞아. 존속살인으로 6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큰딸 A씨 등 세 자매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자매는 3시간가량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지인이라는 어떤 분의 가스라이팅을 이 세 딸들이 받고 그걸로 인해 이제 이런 아주 처참하고 끔찍한 조종당한 것처럼. 네네. 이들은 어머니가 자녀들의 길을 꺾는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실은
남편과의 불화가 있어서 인근에 가깝게 지내는 그 가해자와 좀 친해졌어요. 처음에 이제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가 된 다음에 가해자가 제일 먼저 한 게 남편하고 떨어뜨려 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꾸 이렇게 조종을 해서 이 아버지한테 아주 심하게 대하게 해서 이 아버지가 손을 들고 집을 나갔고, 그 다음에 이 딸들에게도 너희들은 재벌집이나 명문가의 시집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인데 니네 엄마가 뭘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다. 너네 엄마를 깨우쳐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딸들이 그 조정을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가지고 이 어머니를 CCTV 없는 데서 때리고, 그래서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도에 의하면 이 가해자의 변호사를 공유하고 있고, 변호인을 여전히 내 가해자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 세 딸들이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거의 언론 이 보도를 정도면 통해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접했습니다. 세뇌 수준이네요. 네네. 네. 세뇌죠. 네. 네. 근데 이제 가해자들의 이제 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많기는 해요. 나르시시스틱한 그런 어떤 인격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도 하고요. 근데 이들의 기본은 상대에 대한 굉장한 지배력과 통제력이죠. 자기의 지배력과 통제력을 그 상대한테 영향력을 끼쳐서 자기한테 지나치게 의존하게 하고 다 벼락펴락하는 거죠. 일종의 그걸로 쾌감 같은 걸까요? 쾌감보다는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보는 거지, 일종의. 자기 조직의 회사나 기관의 장으로 그런 나르시스틱한 사람이 와버리면 그렇죠. 그거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불이 네, 같이 네. 존재하는 네. 가스라이팅. 그런 경험이 있죠, 다들. 네. 네. 이러한 가스라이팅이 대체로는 평등한 관계에서 안 이루어져요. 대개는 그러니까 상하, 위계 질서 아니면 파워에 있어서 이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한테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한 인간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어떻게 치료나 교정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겪는 사람한테, 당하는 피해자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그 사람을 교화시키거나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완전 그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요. 사실 이제 이 사람이 조금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약간 회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리적으로 약간 거리를 두고 정서적인 거리를 두는 방법. 예를 들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가 아니라 좀 생각은 해볼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거리를 두는 얘기들이거든요. 내가 한번 고려는 해볼게. 거리를 좀 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제안을 하거나 했을 때 내가 그걸 거절하는 건, 그러니까 건강하게 거절하는 건 무례한 일이 아니거든요. 가스라이팅에 취약하신 분들 중에서 그거 굉장히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타성이 너무 강한 분들. 네네. 너무 그렇죠. 의존하고. 그렇죠. 지나치게 공감 능력이 발달하신 분들도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너무 발달을 하게 되면 나는 없고 상대가 느끼는 감정에 내가 지나치게 동화가 돼서 내가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걸 늘 주의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충고를 하는 건지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이것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건지 가스라이팅인지,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괴롭다면 한 발 물러서서 아주 곰곰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들 골똘히, 지금 제가 박사님들 다 봤는데 본인의 대인 관계들을 다 떠올린다는 게 제가 다 보이거든요. 내가 당하고 있나. 왜냐면 이게 도처에 숨어 있구나라는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너 회사 그만두고 나가면 이런 대우 못 받아. 뭐 이런 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든가.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받아주겠니? 내가 아니면 누가 네 얘기를 들어주겠니? 라든가. 야, 너는 내가 잘 알아. 다른 사람은 널 몰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당히 상대한테 그런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예를 들면 내 친구 항준이에게 하고 있는 게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내가 잠깐만 아니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잠깐만 쟤를 말 많다 그러는 게 맞을까? 제가 봐도 말이 적진 않으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진짜 진심으로 위해줬는데 위해줘서 그 말을 한 건데 지나가 보니 내가 한 행동이 가스라이팅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조금 풀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너 왜 오늘 나가 놀지? 그래서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니? 그랬더니 이제 A라는 아이가 제가요 다니는 영어 학원에서요 제가 레벨 테스트를 좀 못 봤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요 얼마나 우리 엄마가 알면 그거 속상할까 싶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이러고 있어요. 라는 아이 이제 A가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B라는 아이는 저 시험 너무 못 봐가지고요 아빠한테 혼날까 봐요. 나 지금 너무 걱정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쪽이 가스라이팅일까요? 가스라이팅을 다 받은 아이일까요? 여기서도 가스라이팅이 존재합니다. 되게 좀 네. 비슷한 예인데. 네. 전자.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라고 하셨죠? 근데 이게 왜냐면 복잡해. 네. 뭔가 교묘한 설계가 있는 느낌. 앞에 근데 결국은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되게. 굉장히 헷갈리시죠? 헷갈려요 네. 지금. 근데 무슨 차이지? 계속. 얼핏 들으면 A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의 마음을 잘 공감하는 흔히 말하면 쟤는 어떻게 이렇게 부모가 속상한 걸 알까 이렇게 들리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B가 훨씬 더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A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가 시험을 못 보면 속상해하면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배워서 다음번에 조금 더 네가 한번 또 열심히 해보렴. 이거와 야 너 시험 못 봐서 엄마가 너무 속상해. 이게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는 내가 혼날까 봐 나를 걱정하는 거고 A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걱정하기보다는 엄마를 걱정하는 거니까 사실 공감 능력이 좋은 아이이기도 하지만 잘 살펴봐야 될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찾지 잘못하면 의도치 않게 가스라이팅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거지만 의도치 않게.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희생하고 키웠는데 뭐라든가 네가 엄마한테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네, 뭐 그런다든가 주체가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체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이거든요. 독립을 시키는 거. 그 과정에서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 대부분의 부모가 너 하지 마. 엄마는 안 해도 돼. 이거는 주체가 엄마이잖아요. 근데 얘가 막 짜증을 낼 때 사실 공부는 네가 조금씩 배워가는라고 하는 건데 너가 오늘 할 수 있을 만큼만 해. 하긴 해야 돼. 그러나 오늘 너무 힘들 땐 네가 울지 않고 할 정도까지만 네가 정해서 해. 그리고 오늘 못한 부분 내일 해도 돼. 내일이 시험인데. 네. 내가 갑자기. 네, 맞습니다. 이게 현실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게 주체가 좀 다른 거죠. 누가 주체를 무조건 내가 주체인 거죠. 내가 네네. 주체가 아니고. 그래서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우리가 많이 쓰는 일례가요. 아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위험한 행동을 만약에 할 때 이건 위험해, 하지 마라. 이건 너한테 위험해, 너가 하지 마라. 얘가 주체가 되는 건데요. 너 혼나? 이거는 내가 집에 가서 너를 혼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니까. 네. 거기다 더 나아가서요. 아저씨 얘 좀 혼내주세요. 뭐 이런 사람. 그거 많이 하지. 성부 폭력인가요? 아저씨. 아니, 또 우리 호흡한 어렸을 때 아저씨도 있어. 너 자꾸 울면 망태 아저씨가 경찰서 가서 네. 혼난다고. 경찰 아저씨 온다고. 의외로 이런 것들이 마음과 이런 데 약간 조작을 가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지성 교수님이 또 마지막에 갔던 곳 네, 저희가 오늘 그 치유의 숲에 갔거든요. 치유의 숲. 네, 저희부터 사실 힐링이 굉장히 필요한 주제들이 많았어서 맞아요. 힘들어요. 우리 지금 중범죄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아. 옹달샘이 있나요? 치유의 숲에 갔는데 그 오늘 좀 비가 오다 말다 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제 안개가 이렇게 싹 피어 있는 그 안개 속에서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건졌고
그림을? 네, 아니 저를 찍은. 아름다운 그림. 네. 다 사과할 일이 많으신데.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범죄자가 잡히고 그 범죄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그 피해자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그 범죄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범죄에 대해 얘기한다는 거는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노력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쓸범잡이어서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치유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치유의 숲에 갔습니다. 저희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왜 여기서? 어떤 인연일까요? 저기는 저를 잡아주실 수 있어요. 몽환적으로. 그래서 힐링? 아니 근데 좋긴 좋다. 이런 환경이 없으니까. 시청자분들 일요일 밤에 이거 보시면 뭔가 힐링 된 것 같아요. 또 저녁에 이영철 얘기. 토크. 그만 찍으시오. 네. 우리도 힐링을 해야 될 거예요. 감독님 그만할게.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어떻게 사과하면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잘못했다. 아니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 거기까지 하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 그때 이제 설명하면 돼요. 근데 그 전에는 그래서 다 필요 없어.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거기까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 숲이나 수목원에 비 오는 날 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냄새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 숲 냄새. 맞아요. 피톤치드 냄새. 진짜 좋아. 피톤치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시간이 있대요. 아침 10시부터 12시인가. 그 시간에 가면 진짜 막 약간 어질어질할 정도로 냄새가 좋더라고요. 피톤 뭐요? 피톤치드. 피톤치드? 모르네. 과학자가. 피톤 뭐요? 피톤치드. 피톤치드? 모르네. 과학자가. 모르는 게 있어. 피톤치드 모르세요? 되게 반가워요. 되게 이거 물리학엔 없나요? 아니 저는 잠깐 저 혼자 있었다면 내가 잘못 안 했나 보다 싶었는데 나 순간 아까 나 자신 없어하는 표정 봤어요? 피톤치드 아닌가? 피톤치드. 네. 아닌가요? 원래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김상환 박사님은 왠지 다 알 것 같으니까 우리가 흔들렸다는 거. 저 몰라요. 아주 유명한 애쉬의 동조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 대여섯 명을 이제 방에 모아놔요.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는 건 한 명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연기자거든요. 근데 아주 답이 쉬운 문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가 똑같은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부터 한 명씩 답을 틀리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답이 B인데 A라는 식으로 가면 이제 마지막 이 상황을 모르는 진짜 피험자. 그러면 내가 봤을 땐 답이 너무 쉽게 B인데 사람들이 다 A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네? 그러면 나는 답이 A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반응을 사회적인 압력에 맞게 바꾸는 거를 동조라고 하거든요. 혼자만 피톤치드 모르는데 틀렸나 우리? 우리 셋이서 쓰면 아주 이상할 뻔했어. 이게 동조. 바로 그 동조 그 얘기가 이제 저희가 과학자들의 어떤 사회적 중요성이랄까? 과학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언제나 남들 다 가만히 있는데 괜히 그거 뭐죠?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될까요? 이제 이렇게 이상한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오로지 증거에만 입각해서 답을 내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책에 나온 것도 의심해야 되고 논문도 의심하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 어디에 가든지 항상 남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해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내가 받아들일 만 하지 않으면 소리를 내도록.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거는 그 의견이 다른 소수가 전체와 다른 식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모두가 피톤치드를 할 때 피톤치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끝까지 살리려고. 피톤치드 이러시는 거 아니야? 이 피톤치드는 1824년에 영국의 되게 학자. 좋아하시네요. 오늘 제가 모르는 게 결론이에요? 김상욱도 모르는 게 있다.